안녕하세요. 미국지신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였는데 사실 오른 거죠. 또 우프지만 불장입니다. 장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뉴욕 연은 총재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네버 다이,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애플은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차 개발 속도를 높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잘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존은 스타벅스랑 같이 무인 커피숍을 연다고 했고요. 장기적으로 아마존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주가 상승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강세를 해준다면 TSM 주주님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UBS에서는 6개월 동안 S&P가 52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부양 정책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증시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면 증시가 한번 쭉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와 나스닥이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싼 고점을 맞았기에 살짝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요. 만약 이 싼 고를 지나서 상승이 나온다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차트쟁이들이면 다 같은 해석일 겁니다. 내년 9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달러도 강세였는데 영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가는 오늘은 조금 올랐지만 우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한동안은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에서 인프라 법안이나 이것저것 하려면 지출한 계획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원유나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아서 진행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이나 지출안 같은 계획들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축유 방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미국과 중국 간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상 정상회담에서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익명의 제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고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백악관에서는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단합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의 무조건적인 상승은 증시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잡으려고 할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에서 하려는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의 연장인 듯 보입니다. 국채금리도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번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야기로 인한 은행주의 움직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앞으로 금리 올릴 거라고 은행주 추천 많이 나오고 매수해도 되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 이야기로 주가가 상승하면 다 은행주에 투자하고 부자 됐을 거다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 때문이죠. 그래서 원유, 에너지, 금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내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대로 그냥 상승한다면 모든 종목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테고요.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줘야 하고 외교정책 같은 면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과거에 무역전쟁이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문제, 내년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펠로시 쪽도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헝다 문제가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증시를 내리면 화살은 백악관으로 가게 되니 그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헝다와 금리 인상 이슈로 눈을 돌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당군 일에 정말 돈 벌기 좋은 한 해였습니다. 중소형주에 물려서 아직 수익률이 저조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단호히 말씀드리면 주식은 우상향만 하지는 않습니다.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요. 하여튼 주식은 우상향만 하지는 않기에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하시면서 증시의 흐름을 타셔야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미주얼 회원분은 아니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듯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유튜브만 따라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주식판에 믿을 사람이 없고 좋은 것도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주워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천 종목이 늦게 나온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곧 터진다 해서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다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하고 다들 잔기나 수익 보는데 못 모르고 난 장기 투자야 하면서 버티다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못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아쉽지만 종목 선정에도 부족함이 있으십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저도 디즈니는 크게 기대하거나 좋은 종목이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좋다 하는 종목은 다 제쳐주고 하필 디즈니를 선택하는 종목 선정 기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이 컸기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수익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좋다 하니 밈주식을 건들게 되고 제가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수익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능하잖아요. 저분들은 저만 따라와서 된 거겠어요? 개인의 판단, 후회도 있을 테고요.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개월이 흐르니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좋은 시절을 만난 것과 운이 좋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겸손함은 가져야 하는 한 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소형주 정리와 수익이 나니 스트레스는 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분은 사실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고 개인의 주식 성향과 공부가 필요한 분인데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우선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는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주식에는 공부가 필요하고 유튜버들의 추천 종목은 그들은 수익을 하지만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수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AMD를 100불, 엔비디아를 200불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 두 주만 사실까요? 몇 주를 사셨을 텐데 그런 웬만한 주식 공부하는 곳 연 구독료는 나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하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했기에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옵션이라는 것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도 중소형주에 물려서 힘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주식을 깊게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써서라도 강의를 다니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몇 천만 원, 1억, 2억 돌리면서 그 돈 지키는데 몇 푼 못 쓰실까요? 어딘가 강의한다 하면 가서 들으세요.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쓰는 돈이 줄어들 거고요. 들을 필요 없는 강의들이 많아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주식하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멀리 보시고 꾸준히 주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시판에 있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힘들 때 못 버티고 나갔다가 좋은 시절 왔는데 그 기회를 못 잡고
주위에서 돈 벌었다면 아쉬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면서 증시판에 와서 끝물 타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주식이 쉬운 거면 다 부자 됐을 겁니다. 하여튼 미주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1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올라야 제 주식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금융시장 전망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탐욕이 공포를 앞지르고 있다. 강력한 부양 정책으로 증시 상황을 가져왔는데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상 이슈도 남아있어서 상승을 저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 51주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 1조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강세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달러가 약세가 되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연준 의장 지명이 이슈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되면 어떻고 브레이너드가 되면 어떻고 하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 보입니다. 브레이너드가 되면 은행주에 별로지만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월 의장의 사퇴설이 맞나 싶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가 돼도 괜찮다는 백신을 맞게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우선 파월이 유력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간단한 이야기로는 타겟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해도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재값이 올라가고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시스코는 부품 부족 때문에 매출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공급망 문제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익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시험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이르지만 한 번 더 증시가 붕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차별화 장세가 심하니 그 부분은 멘탈 잡으시면서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